주문 버튼을 누르지 못한 어머니. 저는 윤영숙입니다. 올해 65이죠. 남편을 몇 해 전에 먼저 보내고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오래전부터 다니던 동네 분식집에서 순댓국 한 그릇을 먹을 생각이었거든요. 남편과 자주 가던 그 집이 새로 단장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예전에 있던 따뜻한 카운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커다란 검은 기계 하나가 가게 한복판에 서 있더군요. 키오스크라고 부르는 물건이었습니다. 저기요. 순댓국 하나랑 막걸리 한 병만 주세요. 직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차가웠어요. 손님, 이제 키오스크에서 직접 주문하셔야 해요. 요즘 다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그 기계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숫자와 글자들이 빼곡했어요. 햄버거니 치킨이니 영어로 된 단어들도 많았습니다. 어디서부터 눌러야 할지 몰랐어요. 손가락을 올려봤지만 화면은 반응을 안 했습니다. 몇 번째 시도 끝에 겨우 순댓국을 찾았어요. 그런데 터치를 잘못했는지 다른 메뉴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손은 떨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뒤에서 젊은 커플이 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요. 옆에서 누군가 한숨을 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 순간 남편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는 함께 이 분식집에 와서 손을 잡고 앉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호호 불어가며 웃으면서 먹었죠. 그때는 이런 고민 따위 없었습니다. 주문도 간단했어요. 그냥 사장님한테 말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기계 한 대 앞에서 이렇게 초라해질 줄 몰랐습니다. 제가 고작 기계 하나 못 다뤄서 이런 모양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 것 같았어요. 화면을 바라보니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작은 글씨를 보는 게 힘들더군요. 그런데 이 기계는 제 나이 같은 사람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버튼도 작고 글씨도 작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능숙하게 화면을 터치하고 있었어요. 저만 혼자 헤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저만 다른 시간에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으니까 직원이 다가왔어요. 친절하게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손님, 뒤에 대기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빨리 주문해 주세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저를 귀찮아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정말 몇 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분들도 저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뭐 하는 거야? 빨리 안 시킬 거면 옆으로 비켜주지. 그런 말들이 귀에 들어왔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창피했어요.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그냥 음식을 주문하려고 했을 뿐인데요. 죄송합니다. 그냥 나갈게요. 저는 결국 손을 들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주문도 못하고 그냥 나온 거예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어깨도 축 처져 있었습니다. 마치 패배한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편의점도 키오스크였어요. 약국도 그랬고 은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디를 가도 그런 기계들 뿐이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 갈 곳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세상에 뒤처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시대가 변했는데 저만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기차가 떠난 플랫폼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어요. 집에 들어와서 딸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라도 들으면 기분이 나아질 것 같았거든요. 여보세요. 지연아.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지금 회의 중인데요. 아니야. 별일 아니고. 그냥 오늘 분식집에 갔는데 키오스크라는 걸로 주문하라고 하더라고. 엄마, 요즘 다 그렇게 주문해요. 나중에 제가 가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정말 바빠서 끊을게요. 통화가 끝났어요. 딸의 목소리도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바쁜 건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대화가 끝나니 더 외로웠어요. 전화기를 내려놓고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없어진 후로 늘 이렇게 조용했지만 오늘은 특히 그 정적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창밖을 보니 젊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휴대폰을 보면서 능숙하게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저와는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변했지만 세상은 저 같은 사람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어요. 그냥 따라와라. 못 따라오면 도태되는 거야. 그런 식인 것 같았습니다. 서럽더군요.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어 근처 대형마트에 갔습니다. 동네 친구 영자와 점심을 먹기로 약속했거든요. 영자는 저와 비슷한 나이예요. 남편을 잃은 것도 비슷하고 혼자 사는 것도 같습니다. 마트 푸드코트에 도착했는데 역시나 키오스크였어요. 또 그 검은 기계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영수가 나도 저거 못하겠어. 영자도 저와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둘이서 기계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영자야. 우리 나이가 뭐가 죄라고 이렇게 서럽게 만들까? 그러게 말이야. 예전엔 이런 거 없어도 잘 살았는데. 영자의 목소리에도 한숨이 섞여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같은 처지라는 게 한편으론 위로가 됐어요. 결국 젊은 직원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직원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더니 마지못해 버튼을 눌러줬어요. 이거 누르고 이거 누르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말은 간단하다고 하는데 제 눈에는 전혀 간단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계속 바뀌고 메뉴도 많았어요.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도 모르겠더군요. 고맙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도와주긴 했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폐를 끼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영자와 함께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각자 생각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영수가 우리가 너무 늙은 걸까? 아니야, 영자야.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 거야. 그렇게 대답하긴 했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안 섰어요. 정말 우리가 뒤처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는 죄송했어요. 너무 바빠서 그랬어요. 괜찮다. 딸아,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준호랑 함께 가서 키오스크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정말? 네, 한 번만 배우면 쉬워요. 지연의 목소리가 어제보다 따뜻했어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세상이 변했어도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늦더라도 배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조금 밝아져 있었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말이 됐습니다. 지연과 손자 준호가 집을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집안에 사람 소리가 났습니다. 반가웠어요. 지연은 태블릿을 꺼내더니 키오스크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키오스크랑 똑같아요. 여기서 연습해 보세요. 그래. 해보자. 저는 의자에 앉아서 화면을 봤어요. 집에서 보니까 조금 덜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잡해 보였어요. 먼저 이 메뉴 버튼을 누르세요. 지연이 가리키는 곳을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화면이 바뀌었어요. 이제 원하는 음식을 고르면 돼요. 어디 있지? 순댓국은? 엄마, 여기 있잖아요. 잘 보세요. 지연의 목소리에 조금씩 짜증이 묻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였습니다. 이게 순댓국이야? 아니에요. 그거 떡볶이예요. 여기 봐요. 순댓국. 손자 준호도 옆에서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 이거 별거 아니에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아이가 하는 말인데도 마음이 상했습니다. 제가 너무 못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번 더 시도해 봤는데 자꾸 실수했습니다. 터치를 잘못하면 다른 메뉴로 넘어가고 뒤로 가는 버튼을 찾으려면 또 헤맸어요. 엄마, 왜 이렇게 못 따라와요? 요즘 애들도 다 하는 거잖아요. 지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제 가슴이 찔렸어요. 미안하다. 내가 바보 같아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딸 앞에서 이렇게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그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지연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상처는 났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같은 가족인데 세대 간의 벽이 이렇게 높은지 몰랐습니다. 저는 배우려고 노력하는데 그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이라 제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해도 돼요. 아이의 말이 오히려 위로가 됐어요. 지연보다 손자가 더 이해심이 많다는 게 씁쓸했지만요. 그날 밤 지연과 준호가 집에 간 후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이해해 주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세상이 빨리 변하는 만큼 세대 간의 차이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다시 용기를 내서 그 분식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지연이 알려준 것들을 기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신감을 되찾고 싶었거든요. 키오스크 앞에 서니 심장이 뛰었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화면을 봤어요. 메뉴 버튼을 찾아서 눌렀습니다. 다행히 화면이 바뀌었어요. 이번엔 순댓국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버튼을 눌렀더니 주문이 들어갔어요. 기뻤습니다. 결제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카드를 넣었는데 제대로 인식이 안 됐나 봅니다. 화면에 오류 메시지가 떴어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더군요. 다시 시도해 봤는데 또 안 됐어요. 당황스러웠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할머니 뭐 하는 거야? 빨리 안 할 거면 비켜줘야지. 그런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다른 손님들 기다리시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세요? 또 그런 말이었어요. 저를 비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어떤 청년이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까? 정말 친절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청년은 제 대신 버튼을 눌러줬어요. 카드를 다시 넣어서 결제를 완료해줬습니다. 할머니, 요즘 세상 참 불친절하죠. 처음엔 누구나 어려워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세상이 차갑기만 한 줄 알았는데 아직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청년. 별 말씀이요. 저희 할머니도 이런 거 어려워하셔요. 그 청년의 말에 마음이 놓였어요. 저만 어려워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댓국을 받아서 자리에 앉았어요. 국물을 한 스푼 떠먹으니 따뜻했습니다. 음식도 맛있었지만 그 청년의 친절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혼자 먹는 밥이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아직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작은 도움 한 번이 사람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 청년 생각을 했어요. 자기 할머니도 어려워한다고 했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세상에 맞춰야 하는 걸까? 아니면 세상이 나 같은 사람도 받아줘야 하는 걸까? 이런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TV를 틀었더니 뉴스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고령층 절반 이상이 키오스크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장에서는 인건비 절약을 위해 도움 인력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에는 저와 비슷한 연배의 분들이 키오스크 앞에서 헤매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 모습이 며칠 전 제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정부에서는 디지털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실적인 해결책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뉴스를 보니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저 같은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었어요.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렸습니다. 어느 채널을 틀어도 젊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광고도 젊은 사람들 위주였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저 같은 세대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걸으면서도 화면을 보고 버스 정류장에서도 화면을 보고 카페에 앉아서도 화면을 봤습니다. 저는 휴대폰이 있긴 하지만 통화 정도만 해요. 인터넷이니 앱이니 하는 건 잘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배워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도 세상이 변하긴 했지만 이렇게 급작스럽지는 않았어요. 천천히 적응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답답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봤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모든 게 어렵게 느껴져요. 나이가 든다는 건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몸만 늙는 게 아니라 세상과 점점 멀어지는 것도 늙는 일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 청년이 도와준 일을 생각하면 아직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누군가는 이해해주고 도와준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며칠 후 우편함에서 전단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 디지털 생활 교육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키오스크 사용법부터 휴대폰 활용까지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내가 가서 또 창피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전문가에게 배우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디지털 교육 신청하고 싶은데요. 네, 좋습니다. 이름이랑 연락처 알려주세요. 접수하는 분도 친절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라고 했습니다. 교육날이 됐어요. 주민센터에 가는 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교육장에 들어가니 놀랐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분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만 어려워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사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키오스크 사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처음엔 저도 무서웠어요. 근데 몇 번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강사의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실습용 키오스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해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니 또 긴장됐어요. 천천히 하세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강사가 옆에서 차근차근 알려줬습니다. 이번엔 누군가 재촉하지도 않았고 눈치 볼 필요도 없었어요. 메뉴를 선택하고 결제까지 완료했습니다. 화면에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떴을 때 심장이 뛰었어요. 해냈다는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잘하셨어요, 할머니. 강사가 박수를 쳐줬어요. 다른 분들도 함께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뿌듯한 기분이었어요.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이 작은 성공이 제게는 큰 변화였어요.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를 하나 더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못할 게 뭐 있겠어. 천천히 하면 되는 거야.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못할 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뿐이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이 가벼웠어요. 발걸음에도 힘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뭔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이 있었거든요. 이런 기분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랐습니다. 집에 와서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밝아져 있었어요. 자신감이 조금 생긴 것 같았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엄마 오늘 키오스크 교육 받았어. 정말요?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에요, 엄마. 이제 혼자서도 주문하실 수 있겠네요. 딸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아마 제가 너무 의존적이 될까봐 걱정했을 거예요. 며칠 뒤 다시 그 분식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두렵지 않았어요. 교육에서 배운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천천히 하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키오스크 앞에 섰어요. 화면을 보니 예전처럼 복잡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였어요. 메뉴 버튼을 누르고 순댓국을 찾아서 선택했습니다. 결제도 차근차근 했어요.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에 그 문구가 떴을 때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혼자 힘으로 해낸 일이었거든요. 주문 번호를 받고 자리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옆 키오스크에서 헤매고 있는 노인분이 보였어요. 저와 비슷한 연배셨습니다. 화면을 보며 어쩔 줄 몰라 하고 계셨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도 그랬습니다.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어려웠어요.
천천히 해보세요. 제가 그 할머니를 도와드렸어요. 메뉴 고르는 방법부터 결제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렸습니다. 그분도 금세 따라하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주문할 수 있었어요. 별 말씀요. 저도 남들한테 도움 받았거든요. 그 할머니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게 이런 기분인 줄 몰랐습니다. 순댓국이 나와서 먹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세상은 변했지만 변해야 하는 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기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문제였어요. 저도 처음엔 키오스크가 싫었어요. 왜 이런 복잡한 걸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익숙해지니까 편리한 면도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기계를 배우는 것보다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저희 세대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저희는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것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키오스크를 무서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편의점에서도 혼자 주문할 수 있게 됐어요. 은행에서도 간단한 업무는 기계로 처리합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걸 배우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었습니다. 어제는 영자에게 키오스크 사용법을 알려줬어요. 제가 배운 대로 차근차근 가르쳐줬습니다. 영자도 금세 따라했어요. 영수가 고마워. 덕분에 나도 할 수 있게 됐어. 우리끼리 도우면서 살아야지. 작은 친절 한 번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 친절이 모이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지연도 요즘 자주 안부를 물어봅니다. 제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됐다는 걸 기뻐해 주더라고요. 손자 준호도 할머니 대단해요라고 말해줬습니다. 남편이 없어진 후 혼자라는 생각에 외로웠는데 이제는 달라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들이 있고 제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변했지만 사람 사는 이치는 그대로더라고요.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였습니다. 기계를 배우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했어요. 오늘도 분식집에 갑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키오스크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어려워하는 분이 계시면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사람 도리니까요. 변한 건 기계가 아니라 제 마음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배우려는 마음, 남을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서로 도우려는 마음 말이에요. 그 마음만 있다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